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천군수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 아쉽게도 고배를 마셨지만 요즘 누구보다 핫한 분이십니다. 포커스 이 사람에서 박노찬 전 서천군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노찬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군수 후보로 출마했었을 때 못지않게 요즘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근황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에 양승조 후보님 캠프에 합류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인수위원회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도정 그 인수위에 참여하는 시간들이 좀 길다 보니까 제대로 제가 탈락한 이후에 우리 주민들께 인사하는 시간도 갖지 못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양승조 도지사를 선장으로 한 충남호가 지난 2일 출범했습니다. 네, 박 전 의원께서는 지난달 19일간 꾸려진 도정인수위원회의 위원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도정인수 작업에 대한 총평 들어볼까요? 네, 양승조 신임 지사님의 슬로건이 그 더 행복한 충남 아니었습니까? 슬로건에서 보듯이 정말 따뜻한 충남을 만들고 싶은 이제 그런 도정을 펼치실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 그 도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의 시안이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인수위원회를 하면서 때로는 이제 그 당선자의 어떤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점령군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언론을 통해서 이제 가끔 우리가 접하는데요. 이번 인수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정말 행정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양승조 신임도지사의 어떤 그 도정의 방향들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확신을 했던 것은 정말 임기 4년 동안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양 지사께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 당시에 6개 분과 51명의 인수위원회로 구성됐습니다. 네, 박 전 의원께서는 국토해양농업분과 소속 간사를 맡았었는데요. 어떤 일을 주로 하셨나요? 제가 이제 정확한 명칭은 이제 국토해양농정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국, 해양수산국, 그다음에 농정국, 가장 규모가 큰 국들을 이제 3개 국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맡았는데요.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안희정 전 지사의 가장 상징적인 그 삼농혁신, 이 삼농혁신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민과 토론들이 이어졌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 지사 전 지사께서 이제 그 이루어냈던 농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농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어떤 가버넌스 체계로 농정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런 철학들을 계승했다는 것. 그래서 그런 가치와 철학들을 계승하면서 좀 더 성과에 대한 부분을 다듬어 나갔던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농정국이나 국토해양 쪽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더 따뜻한 충남이라고 하는 그 도정의 철학들을 함께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찾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가령 얘기하면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거 공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LH와 협약을 해서 우리가 5년 동안, 임기 5년 동안 15,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것들을 함께 이제 머리를 맞대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사실 교통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버스를 무료로 승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이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교통의 문제는 실제로 이제 굉장히 교통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저는 복지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교통에 대한 부분을 정말 우리가 문을 열어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시장으로 오시잖아요. 약국에도 가실 수 있고 병원도 가실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지역 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더 길을 확보했다. 이제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내버스가 사실은 지금 이제 서비스에 대한 문제, 뭐 노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시군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공영제 제도를 도입해서 좀 더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좀 도모하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충남 15개 시군 중에 남부 지역은 거의 농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을 하자. 그래서 아마 그것이 이번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정되게 이분들이 농산물이 폭락해서 시름을 앓고 이런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미랄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냐.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정책들이 이번에 반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그 반영한 정책들이 잘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저 잘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인수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향후 도정의 밑그림이 예상되기도 합니다만 이번 인수위를 통해 본 충남도의 도정 방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인수위 과정에서 제가 우리 양승조 신임지사의 그 어떤 도정 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따뜻한 복지. 이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였고요.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 부분을 아마 도정의 첫 번째 과제로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양 지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 문제를 우리 충남이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모범적인 사례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이 인수위 내내 그 과정에서 첫 번째 강한 그 부탁이셨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실현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의 불균형화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과제들을 좀 많이 우리가 정책화해서 좀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도정의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북부와 남부로 나누면 천안을 중심으로 아산이나 서산 이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면서 인구도 증가하고 굉장히 많은 성장들을 이뤘는데요. 남부 지역, 우리 서천을 포함해서 뭐 보령, 청양, 부여, 논산 이 남부 지역은 정말 이 고령화 현상도 심화되고 지역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이 남부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성장 정책 이런 것들이 많이 당겨질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방향들이 이번에 좀 잘 잡혀졌다.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반가운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리가 어떻게 도정을 통해서 좀 지원해 줄 거냐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양승조 지사께서 이제 4년 임기 4년에 그 4선 국회의원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런 복지 분야에서 이제 많이 역할을 해서 그런지 이 사회적 약자라든지 복지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또 담아내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욕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복지적인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방향을 갖고 이제 추진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우리 서천도 굉장히 해당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 한번 기대해 보셔도 저는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튼튼한 경제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복지라고 하는 큰 축이 있다면 이런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튼튼한 경제가 이제 중요한데 뭐 양승조 신임지사께서는 이제 집권 여당의 지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뭐 임기 시작이 아니고 이제 인수위 때부터 뭐 여당은 물론이고 국회 또 우리 청와대까지 이렇게 오가면서 굉장히 많은 그 저희 과제들을 막 던져주셨거든요. 그래서 튼튼한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점을 10분 활용해서 그런 각 지역뿐만 아니고 도정 전체에서 그 어떤 그 미래 성장 동력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예산들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들 또 그런 방향들을 잘 잡고 가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한 서천 지역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네. 네. 그렇다면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특히 서천 지역에 관해서는 어떤 것들의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뭐 많은 것들이 있겠는데요. 저희 분과에서 이제 주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지금 노방래 군수께서도 이제 재선을 하면서도 장항 지역의 이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연결되는 지임로, 사실 군비로 이걸 충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그 공약에 들어갔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양승조 지사께서도 이 부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그리고 국토교통국에도 이제 저도 이제 이야기하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기존에 도로가 나 있지 않고 이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곳이 한 1km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비라도 우선 투입을 해서 2차선이라도 이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민들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어구수선장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실제로 장항 신안 같은 경우에도 어구수선장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좋은 그 환경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관광적인 조건도 갖추고 있고 어민들도 상당히 좋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구수선장이 없어서 굉장히 그 어구들이 난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기도 하고 어민들이 불편함도 또 많이 토로를 하고 계신데 어구수선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주겠다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민들이 공동어업구역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금 뭐 1번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하여간 뭐 신임 지사로 취임하시면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그 군산시와 함께 사자가 이 부분을 이제 좀 협의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약속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항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대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인 걸로 보고 실현 가능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지역의 특산물 또 우리 지역이 생산되는 뭡니까 모시라든지 아니면 혜태 이 부분이 사실 또 상당히 큰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충남 브랜드 육성이라고 하는 충남 농수산 브랜드 육성이라고 하는 몫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민들이 그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들이 좀 많이 확보가 돼서 아마 상당히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충남도청에 입성하신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사실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도민이 또 허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전에 이제 행정에 대한 부분, 또 그 관련 기관에 대한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굉장히 조심스럽고 다만 기회가 된다면 저는 우리 서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강에 대한 부분. 사실 금강은 갈등의 공간이 아니고 사실은 상생의 공간이거든요. 그 금강을 통해서 사실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저는 이제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에서 좀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욕심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과 지역의 협력 관계를 좀 통해서 지역의 어떤 미래를 좀 성장시킬 수 있고 도모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부합될 수 있는 곳이라면 한번 욕심을 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단순히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뭐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한 답은 주시지 않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역 정치인으로서 박노찬표 비전 어떻게 제시하겠습니까? 네, 이제는 사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행정으로만 아니면 군수로서만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과 관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 중요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한 방향을 만들어내고 그랬을 때 같이 협력 관계를 갖고 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도모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정치인으로서 혹은 국민으로서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그런 부분에 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함께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서천군민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천군민과 서해방송 시청자께 인사로 마무리해 주시죠. 이쪽, 네. 네, 우리 서천 군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정이 많다라는 걸 느끼기도 하고 우리 서천 지역이 정이 정말 많은 곳이구나라고 하는 걸 요즘 새삼스럽게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 8년 의정 생활할 동안에는 밥을 많이 못 얻어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낙선하고 나니까 밥을 먹자라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제가 밥도 많이 얻어 먹고 격려도 많이 받고 이런 정들을 좀 많이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고맙고 또 참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테가 겨울에 더 단단해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비록 낙선해서 아픔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저 스스로는 제가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셨고 또 앞으로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서천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어느 곳에서 있든지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충남과 서천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노찬 전 서천군 의원이었습니다.